네, 반갑습니다. 일단 선생님 이름은 김홍근이고 그 질문하실 때는 국콩이라고 아마 돼 있을 거예요. 네, 국콩 찾아오시면 되고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만 하고 끝낼 겁니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들으세요. 편한 마음으로 들으시고 나한테 독서 수업을 듣는 친구들은 아마 이미 첫 수업 때뭐 오리엔테이션 겸해서 들어서 알고 있겠지만 나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적의식이에요. 목적의식. 그러니까 내가 이 공부를 지금 왜 하고 이 공부를 통해서 뭘 얻을 것인가 이게 명확하게 잡혀 있어야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학습 방향도 흔들리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화작 수업도 어떤 걸 목적으로 할지 설명하는 시간으로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활용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도 작년에 공부를 했을 거고 그리고 이제 나도 계속해서 국어 강의를 해오고 있었지만 까놓고 얘기해서 화작 수업이 진짜 힘들어요. 화작 수업이 애들도 힘들고 선생님들도 힘들어해. 왜냐하면 애들 입장에서는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냐 이 생각이 좀 강한 친구들이 많고 그러니까 뭐 화작 이거 뭐 그냥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많고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이들이 아무래도 뭔가 필요성에 대해서 강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동기부여를 하는데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그래서 나도 이제 개인적으로 국어의 전 영역을 통틀어서 화작 수업을 가장 힘들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도 내가 지금 당장 화작 기출문제를 다 돌렸을 때 한 문제도 안 틀릴 것이다 라고 자신하는 친구들은 적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두 문제를 틀린다라고 생각하고 뭐 그냥 가볍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일단 그 생각부터 고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시겠죠? 그냥 정말 쉽게 얘기해서 너네들이 국어 시험지에서 맞을 확률이 가장 높은 문제는 화작 문제예요. 국어 시험지에서. 그러니까 적어도 화작은 무조건 다 맞아야 돼요. 무조건 다 맞아야 돼. 그래서 그걸 목표로 그냥 시간을 어느 정도 투자한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숙제 많이 내주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 수업 이외에 화작 공부도 시키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가 내준 숙제 정도와 여기 와서 푸는 정도로만 화작을 꾸준히 대비하세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온전히 다른 영역에 투자하세요. 뭐 국어든 탐구든 수학이든 뭐 다른 영역에 시간을 투자하세요. 자, 이와 관련된 이야기를 간단하게 하면서 오리엔테이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 앉아있는 친구들이 화작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지 내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는 화작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언매가 싫어서 화작을 선택했으면 안 돼. 아시겠죠? 나는 언매가 싫어. 그러니까 화작해야지. 이런 사고 방식으로는 절대로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다.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화작은 태생적으로 언매보다 불리해요. 그러니까 화작을 선택한 이상 국어 성적은 언매보다 잘 나올 수가 없어요.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물론 표점도 있어요. 표준 점수도 계속해서 언매가 더 높죠. 작년 수능도 그랬고. 그러니까 똑같은 성적을 받으면 언매 애들보다 상대적 성적이 밀린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표준 점수 측면에서도 언매 애들에 비해 불리한 게 있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보다 더 불리한 건 실제 시험장에서 느끼는 가용 가능한 시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매 애들은 내가 공부한 개념을 머릿속에서 꺼내서 문제를 푼다면 화작은 시험장에 가서 맞닥뜨린 지문을 읽고 풀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말하라고 시키지 않고 글 쓰라고 시키지 않잖아.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담화 상황이나 뭐 대화 상황 이런 것들을 주고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텍스트로 읽고 문제를 풀어야 돼. 시험장에서 처음 본 정보이기 때문에 읽고 풀어야 됩니다. 그럼 시간을 투자해야 된다는 소리죠. 언매나 화작이나 국어 영역의 할당된 시간은 80분으로 동일한데 화작이 상대적으로 텍스트를 읽는데 언매 친구들보다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된다면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 문학 독서에 언매 애들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시간은 더 많다는 뜻이 돼요. 내가 생각할 때 가장 불리한 건 이거예요. 화작을 선택했을 때. 반대로 이야기하면
언매를 선택하지 않고 싶어서 화작을 선택했다? 이건 정말 바보 같은 짓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 선생님 그러면 뭐 화작은 그냥 병신이네요. 언매에 나은 게 없네요. 그건 아닙니다. 화작을 선택했을 때 장점도 있어요. 그게 뭐냐?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시간이 언매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매들은 시험장에서 개념을 꺼내서 풀어야 되고 그것 덕분에 뭔가 문학 독서에 재투자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언어 파트죠. 특히 이제 문법 파트에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그 투자하는 시간의 양이 결코 적지 않습니다. 거의 탐구랑 비슷하다고 봐 나는. 그러니까 반대로 이야기하면 너네들한테는 화작을 선택한 너네들한테는 경쟁자가 거의 탐구 한 과목을 공부해야 될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동안에 여유 시간이 존재한다 이 얘기입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 시간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면 화작을 선택하는 이유가 없다. 내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저는 언매가 싫어서 화작을 선택했어요 라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의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언매 애들이 문법 공부할 때 너네는 반드시 다른 부분을 공부하고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국어의 문학 독서든 아니면 뭐 탐구, 수학, 영어 다른 과목이든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까지 주어져 있는 시간은 모두에게 동일하죠. 모두에게 동일하죠. 그 중에 언매 애들이 문법에 투자해야 될 시간을 너네는 반드시 문학, 독서, 수학, 영어, 탐구 이 부분에 투자를 해야만 한다 이 소리예요. 이걸 내가 왜 강조하냐면 대부분 화작애들이 화작은 별로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잘 나오고 뭔가 여유로워. 근데 언매애들은 문법 공부하느라 바빠. 그러면 언매애들이 문법 공부하는 시간에 그냥 쉬거나 노는 애들이 대부분이라 이야기하는 거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절대로 시간을 그렇게 쓰면 안 돼요. 내가 화작을 선택한 이유는 문학, 독서를 공부를 더 하기 위해서야. 혹은 탐구를 더 하기 위해서야. 혹은 뭐 수학을 더 하기 위해서야. 뭐 영어를 더 하기 위해서야. 이 이유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시간을 타이트하게 쓸 수 있어요. 처음에 이야기했죠. 숙제 많이 내주지 않겠다고. 그냥 여기 와서 하는 걸로만 화작은 꾸준히 갖고 가는 방법으로 대비하자라고 했죠. 반대로 얘기하면 그만큼 너네들한테 여유 시간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그 시간을 놀거나 쉬는 데 쓰면 안 됩니다. 알겠죠? 다른 데 무조건 재투자하세요. 시간은 한정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결국 시험장에서 언매 애들이 가지고 있는 유리함을 커버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일 처음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지금 이야기한 화작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야 된다. 이거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화작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화법과 작문. 화법과 작문을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려면 일단 화법과 작문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는 능력을 생각을 해봐야겠죠. 화법과 작문에서 여러분들한테 요구하고 평가하려고 하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이 공부 방향이 될 테니까. 그죠? 화법과 작문에 발문을 보면 다음은 어쩌고 저쩌고다. 물음에 답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어쩌고 저쩌고에는 뭐 담화나 작문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고요.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화법과 작문이라는 과목은 말하기, 쓰기라는 뜻인데 너네들한테 시험장에서 말하기, 쓰기를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평가하는 방법은 읽고 문제를 푸는 방법이 되죠. 여기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 내가 화작 숙제 양도 적게 주고 여기서 소화하는 것만 열심히 해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독서를 공부하면서 화작이 어느 정도 대비가 됩니다. 왜냐하면 독서가 글을 읽고 문제를 푸는 행위죠. 화작도 실제로는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되지만 시험의 특성상 결국 글을 읽고 문제를 풀게끔 출제를 하죠. 그럼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해서 독서 다 맞을 실력이면 화작도 다 맞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독서 공부를 통해 어느 정도 대비가 되는 측면이 분명히 존재해요. 물론 화작만의 개념도 있어. 뭐 대화의 원리라든지 뭐 신뢰성, 사상성, 공정성, 뭐 비언어적 표현 이런 개념들 있죠? 이런 개념들은 알아야 풀 수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양이 많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걔네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뽑아서 공부하기보다는 어차피 수능 보기 전까지 꾸준히 화작을 반복적으로 접하긴 할 거잖아. 그 접할 때 등장할 때마다 그때그때 여러분들이 대비하는 방식으로 공부를 하시면 충분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제 중간중간에 화작 개념과 관련된 용어가 등장하면 정리를 따로 해줄 거거든요. 자, 이거는 화작 개념이야. 얘는 정리해주자. 하면 그냥 그때 다 흡수해버리세요. 여기서 양이 얼마 안 되니까 그냥 나올 때마다 그냥 다 흡수해버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독서 공부 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공부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독서에 시간을 투자해. 만약에 탐구, 수학, 영어 이런 데 재투자하기보다 나는 어쨌든 얼마 애들이 문법을 공부하는 시간은 국어 공부를 하는 시간이니까 나도 그 시간을 온전히 국어 공부에 투자하고 싶어. 그럼 독서에 투자하세요. 그게 결국 화작을 대비하는 방향성과도 어느 정도 맞닿아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선생님 그러면 그냥 독서 공부만 하면 되겠네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화법과정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읽기로 변형되어 있는 파트가 있고요. 텍스트를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영역에서 공통적으로 요구하는 문제 해결력 측면도 분명히 있어요. 그죠? 담화 내용, 장문 내용 읽었으면 결국 문제는 풀어야 되니까. 내가 잠깐 딴 얘기야. 독서 나한테 수업 듣는 애들은 들었겠지만 절대 용납하지 않는 거 자지 마라. 알겠죠? 지금 오전이니까 특히 솔직히 나는 약간 과장을 좀 하자면 시간표를 보고 좀 절망했는데 화법과 장문을 읽어서 이거 개빡세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 아침에 나와서 동기부여가 잘 안 되는 과목을 사람도 많잖아. 선택 과목이니까 여러 친구들 사이에 끼워서 들으면 잠이 올 때 잠을 깨고 싶다는 의지가 안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 새끼 뭐 내가 잠깐 졸아도 모르겠죠. 이렇게 하고 그냥 꾸벅꾸벅 졸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근데 나는 다른 건 다 뭐라고 하지 않아. 너네들이 뭘 마시면서 수업을 듣든 먹으면서 수업을 듣든 그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조는 것도 이해할게요. 조는 것도. 왜냐면 사람이니까 피곤하면 졸 수는 있어. 자는 건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 알겠죠? 여기서 잔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 스스로 졸고 있다는 걸 인식했어. 분명히 그 순간이 와. 그죠? 뭐 이렇게 고개를 까딱한다든지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저 새끼가 나를 언제부터 보고 있었는지 모르겠다든지 이렇게 내가 이거 졸았구나 이걸 인식하는 순간이 옵니다. 그럼 그때 그냥 일어나. 알겠죠? 그냥 생각하지 말고 벌떡 일어나라고요. 일단 일어나면 행동과 더불어 약간의 쪽팔림 때문에 잠이 어느 정도 깨요. 아시겠죠? 대신 이제 다른 친구들도 이 상황을 공유하고 있어야 돼. 갑자기 누가 벌떡 일어나면 제가 잠깐 졸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너무 놀라지 마시고 일어난 다음에 생각해요. 뒤로 나가든 아니면 다시 앉아서 수업을 듣든 밖에 나가서 물을 마시고 오든 뭐 화장실 갔다 오든 뭐 계단을 뛰어갔다 오든 신경 안 쓸 테니까 깨려고 노력은 하라 이 말이에요. 깨려고 노력은 하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나도 간절히 바라지만 내가 갑자기 수업하다 말고 누구를 짚으면서 나가라고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나가라고. 그러면 토달지 말고 그냥 나가. 알겠죠? 절대로 한두 번 졸았다고 나가라고 안 한다. 계속 지켜보다가 나가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좀 안 졸았습니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나가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수업 끝나고 교무실 내 자리로 와서 나랑 둘이 이제 약간 진솔한 대화도 하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수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물론 독서 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렇다고 막 유도리가 없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잖아. 아플 수도 있잖아. 그죠? 그러면 미리 얘기해요. 선생님 제가 오늘 컨디션이 너무 안 좋습니다. 그러면 그런 친구는 엎드려서 자도 뭐라고 안 할게. 코만 안 골면. 알겠죠? 그러니까 아니 아픈데도 조금이라도 듣겠다고 강의실에 앉아 있겠다는 게 얼마나 기특해. 그죠? 그러니까 미리 이야기한 친구에 한해서는 엎드려서 자도 내가 뭐라고 안 할 거야. 근데 나한테 미리 이야기 안 했다는 건 뭐야? 마음가짐 자체는 수업을 듣겠다고 생각하고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럼 나는 그 의지를 밀어줄 수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졸고 있는 건 나는 그 친구의 의지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사실 열심히 듣고 있지만 너무 피곤해서 졸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갈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너네들을 괴롭히면서 뭐 쾌락을 느끼고 그런 곁에는 아닙니다. 그래서 너네들의 그 초심을 지켜주기 위해서 나도 내 나름의 노력을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최대한 잠 깨려고 노력하시고, 사실 나도 걱정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오전 1교시부터 화작 수업을 듣는 게 사실 쉽지 않을 거예요. 또 이제 금요일쯤 되면 피로도 쌓여 있잖아. 일주일간의 피로도. 그러니까 수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중간중간 잔소리도 많이 하고 할 겁니다. 잠을 좀 깨우기 위해서. 그러면 그때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잠을 깨려고 좀 노력하세요. 아시겠죠? 자,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화작이 읽기 파트가 있고 사실 문제 해결 파트가 있는데, 독서 내 수업을 들었던 친구들은 알겠지만 독서도 비슷하죠. 독해와 문제 해결력. 근데 독서 수업을 할 때 내가 무조건 독해 위주로만 초반에 수업을 하겠다고 했죠. 왜냐면 그게 독서의 본질이니까. 자, 화작은 여기에 포인트를 줄 겁니다. 내가 수업을 할 때는 여기에 포인트를 줄 거야. 왜냐하면 독서든 문학이든 화작이든 독해, 감상, 읽기, 후 문제 해결 이건 다 동일해. 다 동일한데 문학은 본질이 감상이고 독서는 본질이 독해이기 때문에 그 능력이 없으면 이 능력이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문제를 풀고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고 이런 사실들을 다 알고 있어도 글을 읽어도 이해가 안 되고 작품을 봐도 감상이 안 되면 의미가 없어요. 근데 화작은 얘가 쉽죠. 너네들이 화작 기출 문제를 풀면서 혹은 작년에 수능을 보면서 와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고 느끼진 않잖아. 그죠? 얘가 쉽죠. 반대로 얘기하면 이걸 연습하기 좋습니다. 왜냐면 이게 전제가 돼요. 화작은 그냥 읽으면 이해가 된다, 무슨 말인지 안다가 전제가 돼. 그러니까 얘를 연습하기 좋아요. 따라서 여러분들이 화작 시간을 사실 나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활용하길 원하냐면, 예를 들어서 문학이든 독서든 독해 능력, 감상 능력이 확보되었을 때 이걸 화작을 통해 대비를 해왔잖아요. 그때 확 시너지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알겠죠? 왜냐면 문제 해결력 측면과 관련되어 있는 뭐 접근 방법이나 사고 방식은 문학, 독서에도 그대로 다 적용 가능해요. 그대로 다 적용 가능해.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서 좀 익혀두면서 문학, 독서 공부를 하실 때 독해, 감상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서 한 6월, 7월, 8월 이쯤 돼서 너네들이 이제 독해 능력과 감상 능력이 어느 정도 확보됐을 때 화작을 통해 갈고 닦았던 문제 해결력이 거기에도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활용하길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작 수업은 얘를 중심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문제 해결력이 뭐냐면, 독서든 문학이든 화작이든 다 마찬가지인데 주어진 텍스트를 너네가 읽고 있는 목적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화작 시간이지만 독서에 뭐 우리 교재 제일 첫 번째 행정입법 나오니까, 행정입법에 의한 행정규제 나오니까 그 지문이 나와. 그러면 그 지문을 너네들이 읽고 있는 이유가 나는 행정입법이 행정규제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주고 왜 영향을 주게 되었는지 너무 궁금해 라는 생각으로 읽고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 지문을 읽는 목적은 뭡니까? 문제를 풀기 위해서죠. 그죠? 그러면 사실 그 지문에서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 반드시 읽었어야 정보는 문제를 풀기 위한 정보죠.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를 읽어봐야 사실 힌트를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나는 막 9월, 10월 이때쯤이 되면 문제를 통해 지문을 찢어 읽는 방식도 알려주긴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그 방식은 독해 능력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어차피 무의미해. 근데 다시 화작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화작은 얘가 쉽죠. 화작은 얘가 쉽죠. 그러니까 화작은 바로 문제 읽고 어떤 정보 읽어야 될지를 미리 알아둔 다음 그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읽어나가는 방식 연습하는 게 가능합니다. 곧바로 가능해요. 지금 당장도 가능해요. 따라서 그 방식을 연습시킬 겁니다. 알겠죠? 이 방식을 연습함으로써 나중에 여러분들이
독해 능력이나 감상 능력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었을 때 독서나 문학에서도 활용할 수 있게끔 그걸 목표로 할 거예요. 따라서 수업 진행 방식은 이렇게 될 겁니다. 한 세트 정도를 숙제로 줄 거고요. 한 세트 정도를 숙제로 줄 거고 그 다음에 시간이 허락하면 초반에는 아마 이 시간이 없을 테지만 시간이 허락하면 한 세트 정도는 여기서 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한 세트는 화법 한 세트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의고사 한 세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화법 한 세트, 작문 한 세트, 화작 종합 한 세트 요게 한 세트예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일주일에 2세트 정도를 여러분들이 돌리게끔 만드는 게 목표고 초반부에는 그냥 일주일에 한 세트 정도만 볼 거예요. 알겠죠? 그거 이외에 안 해도 돼. 알겠죠? 화작 그냥 일주일에 한 세트 정도만 푸세요. 안 해도 된다는 게 개이득이다. 놀면 되겠다. 이 뜻 아니에요. 알겠죠? 남은 시간을 수학, 독서, 문학 이런 다른 영역에 활용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 여유 시간을. 아시겠죠? 그래서 딱 한 세트 정도를 같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숙제의 방법이 중요하겠죠. 어떤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와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자, 이거는 사실 역시 마찬가지야. 지금 이 수업 시간이 화작이지만 화작만 이야기하기에는 솔직히 이야기해서 연수생들 대상으로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시간이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지금 막 독서랑 연결되어 있는 내용도 하고 이렇게 있죠. 수업할 때도 마찬가지 방식이 될 겁니다. 지금 숙제 방식도 마찬가지야. 화작도 저렇게 하면 되는데 사실 저 방법은 화작에만 할당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앞으로 모의고사 같은 걸 공부를 하실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세요. 아시겠죠? 자, 내가 숙제로 여기 풀어와 하면 기본적으로 숙제로 내준 부분은 무조건 2번을 풀 겁니다. 알겠죠? 그냥 단순히 문제만 풀고 달랑달랑 들고 오면 안 돼. 알겠죠? 2번을 풀 겁니다. 자, 2번을 풀 때 첫 번째 풀 때는 목적이 내가 목적 의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잖아. 이때는 문제풀이의 목적이 시간 내 풀이를 연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을 재고 풀어요. 내가 한 세트를 줄 거라고 했죠? 한 세트. 그럼 보통 너네들이 선택 과목이 한 15분 정도 잡잖아. 그죠? 화작 한 15분 내에 들어가려고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러면 15분을 잡고 푸는 거야 일단 그 한 세트를. 이때는 목적이 시간 내 풀이죠. 목적이 시간 내 풀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돼. 무슨 말이냐면 시간 내에 들어가는 게 최우선이야 그냥. 절대로 시간이 모자라서 날리는 문제가 없게 만들어야 돼요. 이때는 최우선 목표를 이걸로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표의식이 중요하다고 했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문학, 독서 다 마찬가지다. 시간 내에 들어가야 돼. 빨리 풀어야 돼. 이랬을 때 절대로 하면 안 되는 행위가 글을 빨리 읽는 거예요. 알겠죠? 글을 빨리 읽어 나가려고 하면 그냥 전체가 다 망가져요. 독서든 문학은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시간 내에 들어갈 때는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되냐면 선지 판단을 빠르게 하는 데 포인트를 둬야 돼요. 아시겠죠? 선지 판단을 최대한 빠르게 해야 됩니다. 여기서 선지 판단을 빠르게 하라는 것도 선지를 대충 읽으라는 게 아니라 세모 치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선지가 1번에 1, 2, 3, 4 이렇게 달려있어요. 자, 얘를 푸는데 이거 맞아. 이것도 맞아. 근데 얘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거 붙잡고 있지 말라 이거예요. 그냥 세모 치고 넘어가라고. 다음 선지로. 아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솔직히 이야기하면 화작은 잘 모르겠는 걸 수정할 수 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존재해요. 다시 보면 되니까 다음한 내용을. 근데 독서 같은 경우에 특히 여기를 세모 치잖아. 그럼 이 선지 판단이 안 되는 게 단순히 이 선지의 내용이 이해가 안 가서라기보다도 글의 어딘가가 망가졌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피드백할 능력이 부족해. 그러면 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읽어야 돼. 즉 이 선지 하나를 피드백하기 위해서 글 전체를 다시 읽을 여유 시간이 확보돼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 그죠? 너네들 작년에 국어 공부해봐서 알고 또 수능 풀어봐서 알겠지만 국어는 그냥 80분 내에 45문제를 다 푸는 것 자체가 빡세요. 맞고 틀리거나 상관없이 그냥 다 푸는 행위 자체가 빡세. 그렇기 때문에 이 선지 하나를 피드백하기 위해
지문 전체를 다시 볼 여유 시간을 확보한다? 이건 사실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 선집을 넘기는 거예요. 이 선집을 잘 모르겠어서 넘겼는데 얘가 확실히 아니야. 그럼 정답 이거죠? 그럼 얘 고민하는데 쓰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 이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 시간 내 풀이가 목적일 때는 시험장 상황을 전제하라는 거고 시험장 상황에서는 막말로 맞으면 장등이야 그냥. 찍어서라도 그냥 맞기만 하면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고민하지 말라고 그냥 넘어간다. 아시겠죠? 아 선생님 제가요 세모를 쳤더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5개 선지 다 봤는데 2개를 모르겠어요. 2개를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대부분 애들이 이 문제의 시간을 다 꼬라봐요. 왜냐하면 얘는 2개만 OX 바꾸면 될 것 같거든? 될 것 같단 말이야 뭔가. 이걸 붙잡고 있는다고. 알겠죠? 그럼 안 됩니다. 이렇게 2개잖아 세모가? 그러면 문제 세모 치고 그냥 넘어가야 돼. 알겠죠? 이거 그냥 넘어가. 고민하지 마세요. 고민해서 될 거였으면 애초에 세모를 안 쳤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붙잡고 있어봤자 의미 없다고. 내가 이 이야기 해도 근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다시 돌아가게 될 거라는 거 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시험장에서 감정에 휩쓸리지 말고 지금은 이성적 판단이 되죠. 지금 시험 상황 아니니까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일지 이성적 판단이 되죠. 지금 검토 횟수를 정하고 들어가세요. 시험장에. 알겠죠?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한 번만 더 보겠다. 이거를 정해놓고 시험장에서는 그 원칙을 무조건 지켜. 알겠죠? 내가 한 번만 더 검토하겠다라고 정하고 들어갔으면 이거는 딱 한 번만 더 보고 한 번 더 봤는데도 안 되면 진짜 미련 없이 넘어가야 돼.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자, 잘 생각해봐.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국어 시험은 80분에 45문제를 다 푸는 게 빡세요. 그죠? 그리고 상대평가죠. 수능 시험은 상대평가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목표로 하는 성적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남들도 다 틀리는 걸 나도 틀려서가 아니라 남들은 다 맞는데 나만 틀려서 그래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성적을 올리기 위해 피드백해야 될 문제는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 쉬운 문제여야 돼. 내가 지금 능력이 부족해서 이 문제를 풀 능력이 없어. 근데 다른 애들도 다 틀려. 그럼 그거는 너네들이 목표로 하는 등급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고요. 상대평가니까. 결국 목표로 하는 등급을 받기 위해선 다른 애들은 다 맞는데 나는 이걸 틀렸어요. 걔를 잡아야 돼. 알겠죠? 즉 쉬운 문제,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반복해서 맞힐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알겠죠?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를 다 맞히는 행위가 반복돼. 그 상황에서 한 문제를 더 맞히게 돼. 이때 오르는 거예요. 상대평가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뭐가 존재돼야 돼? 내가 맞힐 수 있는 문제는 다 맞춰야 돼요. 그죠? 그럼 다시 또 뭐가 존재돼야 되냐? 맞힐 수 있는지 맞힐 수 없는 문제인지를 내가 시험장에서 알아야 돼요. 근데 이건 풀어보기 전까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날리는 문제가 없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단 한 문제라도 날리는 문제가 없어야 돼. 내가 이걸 고민하느라 2번을 날렸어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모자라서 이거 고민하다가 2번을 날렸어. 그러면 생각해봐라. 얘는 이 OX가 정확하다는 전제하에 너네들이 OX를 정확하게 체크했다는 전제하에 찍어도 몇 프로예요? 50%야. 이거 2분의 1이잖아. 둘 중에 하나잖아. 그죠? 근데 2분의 1 찍었을 때 2분의 1 확률이 문제를 고민하느라 얘를 5분의 1로 만드는 행위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정말 바보 같은 짓이야. 그냥 넘어가야 돼. 그리고 너네들 스스로 생각해봐. 이 붙잡고 있었던 문제 고민해서 얼마나 맞췄는데. 애초에 이거 맞히는 문제였으면 이렇게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못 넘어가는 대표적인 이유가 뭐야? 매몰병 때문이죠. 시간 투자한 게 아까운 거잖아. 그죠? 그 시간은 이 문제를 찍어서 맞힐 확률을 2분의 1로 만드는데 투자했다고 생각해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넘어가라고요. 그리고 얘를 봤더니 그냥 1번이 너무나 명확하게 답이야. 그러면 얘는 얘대로 맞고 얘는 2분의 1로 맞출 수 있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고민하지 마세요. 이거. 그냥 생쳐. 이때를 얘기하는 거야. 이때. 시간 내풀이 시험장 상황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냥 세모 치고 넘어가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결국 80분이라는 시간은 너네들이 모든 선지를 다 체크하는 걸 전제로 할당해 놓은 시간이잖아. 그죠? 내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몰라서 넘어갔어요. 그럼 시간이 남아야지. 그죠? 남는 시간에 와서 검토하면 되잖아. 선생님, 저는요, 검토하려고 그냥 넘어갔는데, 나중에 검토할 시간이 없던데요? 그럼 더더욱 넘어가길 잘했죠? 검토할 시간 없이 딱 맞았다는 건 이걸 고민했으면 뭐 하나 날렸다는 소리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고민도 하지 말고 넘어가세요.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죠? 이런 경우 2번을 갔어요. 근데 얘가 그냥 너무도 명확하게 답이야. 그럼 얘네 검토하지 마세요. 보지 마 그냥. 아시겠죠? 오해하면 안 돼. 검토라는 행위가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니야. 궁극적으로는 검토해도 다 풀 수 있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가 11월 수능 시험장에 들어가기 전에는 이 5개의 선지를 다 검토해도 80분에서 45분에 다 풀 수 있다를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되는 건 맞아요.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건 시험장 상황에서 본인 스스로 뭐 문제든 세트든 날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도 검토하는 건 병신이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된다. 1번 확실하게 정답 이름에 그러면 너네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선생님, 저는요 1번이라고 생각해서 2, 3, 4, 5 검토를 안 했거든요. 근데 3번이 정답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보니까 이거 검토했으면 맞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건 애초에 전제부터가 잘못했다. 무슨 말이냐면 너네들이 이 문제를 틀린 이유는 검토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1번을 동그라미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피드백이 저는 그냥 검토를 해야겠어요로 가는 게 아니라 얘를 X 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거 갖고 오지 마세요. 결과론적인 거예요. 나중에 이게 틀렸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니 얘가 보이는 거지. 실제 시험장에서 얘가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이거 골랐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는 방법론적인 측면이 잘못된 게 아니라 애초에 얘를 잘못 파악한 게 잘못이라고요. 피드백 방향을 잘못 설정하지 말라 이 얘기. 무슨 말인지 알겠죠?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으니까 고민하고 검토해도 다 풀 수 있게끔 만드는 걸 목표로 해야 돼. 그게 궁극적인 목표야. 알겠죠? 이 행위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야. 근데 검토 혹은 고민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느라 문제나 세트를 날리면 그건 잘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 풀 때는 시간 내 풀이가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맞춰서 그냥 이거를 의식해서 연습해. 너네들이 평상시에 이걸 의식해서 안 하잖아? 시험장에서는 절대 못해요. 왜? 쫄리잖아. 성적도 나오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숙제를 할 때는 아무도 니네 성적 안 보잖아. 그죠? 이럴 때 그냥 의식해서 해보라 이거야. 이거를 실제로 여러분들이 해보면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고민하다가 몇 문제 날리는 것보다 실제로 받는 성적도 더 높구나를 체감하면 그때부터는 내가 잔소리 안 해도 해요. 너네들 스스로가 체감하면 이게 점수가 잘 나오네. 이걸 너네들 스스로 체감하면 내가 잔소리 안 해도 한단 말이야. 그러기 위해서 일단 숙제할 때 하세요. 아시겠죠? 자, 첫 번째 풀었다. 이제 두 번째 풀러 갈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선생님도 기출문제를 강조하지 않는 선생님은 없어요. 그죠? 근데 기출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절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화작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공부할 때도 지금 이 방식을 연습하셔야 되는데 모의고사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제일 바보 같은 짓이 뭐냐면 문제 풀고 채점하고 틀린 거 해설지 보고 확인하고 넘어가고 이게 제일 바보 같은 공부예요. 왜? 내가 오늘 풀어서 맞힌 문제 오늘 안 풀었어도 어차피 맞힐 문제예요. 그죠? 내가 오늘 풀어서 틀려서 해설지 보고 확인한 문제 그거 너네들 해설지에 적혀있는 내용이 이해 안 가서가 아니라 해설지까지 접근하지 못해서 틀린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해설지를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스스로 이 근거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풀고 두 번째 풀로 들어갈 때 사실 첫 번째 푸는 행위는 이 두 번째 풀로 들어가기 위한 전제일 뿐이야. 실제 공부는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실제 공부는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두 번씩 풀어야 돼. 모의고사가 뭐건 간에 다 마찬가지야. 독서도 마찬가지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일로 들어간다. 물론 모의고사랑 독서는 선생님 저는 사실 시간을 신경 쓰면서 풀면 대부분 틀리는데 이런 친구들이 있으면 이거 생략해. 여기만 하면 돼. 알겠죠? 자, 두 번째 풀 때 어떻게 하냐? 이게 중요하다. 채점을 안 하고 풀어야 돼. 알겠죠? 첫 번째 시간 내에 풀이 나름대로 풀었죠. 이 상태에서 채점을 안 한 상태로 두 번째 풀이 들어가야 돼.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로 들어가야 돼.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알잖아요. 그럼 사람이 간사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상황 있죠? 1번 체크했는데 틀렸어요. 이걸 보는 순간 1번이 왜 틀렸지라는 생각으로 근거를 찾으러 들어가요.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 이 사고가 불가능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모르는 상태로 그냥 다시 풀어야 돼. 알겠죠? 이때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둡니다. 시간 제한 두지 말고 그냥 시간을 다 뭐 1시간이든 2시간이든 때려봐도 돼. 한 세트. 아시겠죠? 무제한으로 두고 뭘 하는 거냐면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을 전부 OX로 바꿉니다. 알겠죠? 시간이 무제한이니까 어떻게 해서든 OX를 정확하게 모든 선지를 다 체크해야 돼. 아시겠죠? 선생님 저는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못하겠던데요? 걔네는 질문하는 거예요. 걔네를 질문하는 거야. 아시겠죠? 내가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투자했는데도 OX를 못 바꾸겠어. 걔네를 질문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애들 어떻게 해? 첫 번째 풀고 세 번째 이거 질문한다고 의미가 없다? 왜? 잘하는 새끼는 어떻게 풀지? 이거 구경하는 거랑 다른 바가 없어.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네들이 고민해도 안 되는 걸 질문으로 갖고 오는 거야. 아시겠죠? 얘를 다 OX로 바꿔요.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 정답이 바뀔 수가 있겠죠. 내가 첫 번째 시간 내에 풀 때는 1번으로 했는데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보니까 얘인 것 같아. 그죠?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꾼 이유를 적어놔야 돼. 왜냐면 이게 나중에 까먹어요. 내가 이걸 왜 바꿨는지. 알겠죠? 바꾼 이유를 여기다 적어놔. 자, 그 다음에 채점한다 이제. 두 번 다 풀었어. 채점해. 그럼 성적이 두 개가 나와. 그죠? 첫 번째 풀었을 때의 성적과 두 번째 풀었을 때의 성적이 나오죠. 우리의 1차 목표는 뭐냐면 두 번째 풀었을 때의 성적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무제한으로 두고 풀었을 때 성적을 올리는 게 1차 목표야. 왜? 그게 뭐야? 국어 실력 향상을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시간만 있으면 이 정도 점수를 받을 수 있어. 이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두 번째 풀었을 때의 성적을 올리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 다음 2차 목표는 얘네의 갭을 줄여야 돼요. 얘네 갭을 줄여야 돼. 첫 번째 풀었을 때와 두 번째 풀었을 때의 성적의 갭을 줄여야 돼요. 이걸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다른 색깔 펜으로, 그러니까 사실 첫 번째 풀 때랑 두 번째 풀 때도 다른 색깔 펜으로 하는 걸 추천합니다. 아마 보통 시간 내에 풀 때는 샤프로 많이 하겠지. 그죠? 두 번째 풀 때는 볼펜이나 색깔 있는 펜으로 읽어 나가면서 체크하세요. 왜냐하면 이게 너네들이 샤프로 밑줄 치거나 표시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사실 그게 다 니네 사고 과정이거든. 너네들이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게 나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너네들이 다른 색깔 펜으로 근거 같은 거 체크하면서 너네들이 샤프로 체크했던 모습을 보면 너네 스스로 피드백을 할 수 있게 돼. 아, 내가 사실 여기서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게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아까 이런 거를 두 번째 풀 때의 색깔 펜으로 써놨을 거 아니야. 이걸로 바꾼 이유는 이거다. 그죠? 그럼 다른 색깔 펜으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때 틀렸는데 이때 맞은 게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풀었을 때는 잘못된 답을 했는데 두 번째 풀었을 때는 맞힐 수 있었던 애들 있잖아. 걔네들을 왜 두 번째 풀었을 때만 맞았는지 이유를 또 적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예를 들면 첫 번째 풀었을 때는 시간에 쫓겨서 어떤 정보를 파악하지 못했는데 시간을 무제한으로 뒀더니 이런 정보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혹은 이때는 이제 시간이 무제한이니까 모르는 어휘 다 사전 찾아도 되고요. 잘 모르겠는 개념이 있으면 본인이 정리한 노트를 뒤져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어휘를 몰랐는데 찾아서 알게 됐더니 답을 고를 수 있었다. 개념을 몰랐는데 찾아서 알게 됐더니 답을 고를 수 있었다. 이런 내용들이 있겠죠? 그러면
나중에는 이거는 이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으로 치러질 모든 모의고사 다 공통인데 쉽게 얘기하면 첫 번째 풀었을 때 틀린 이유를 생각해서 적으라는 얘기야. 내가 첫 번째 풀었을 때는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그 틀린 이유를 실제 여기에서 모의고사 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두잖아요. 적어두잖아. 그럼 걔를 모으세요. 모아서 그걸 수능날 갖고 가야 돼. 알겠죠? 그럼 수능날 시험 보기 직전에 내가 1년 동안 틀린 이유를 읽어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실수를 했다도 있을 수 있고요. 아니면 뭐 1월에 이런 개념을 몰랐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런 거 확인하면서 아, 내가 지금은 이 개념 알고 있고 아, 내가 자꾸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1번의 정답일 때는 헷갈려서 답을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 그래서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것들을 쭉 읽고 시험에 들어가잖아. 그럼 그 시험에서는 같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줄어요. 내가 인식하고 들어가니까. 근데 이 자료는 아무도 못 만들어줘. 왜냐면 너네들 스스로가 1년 동안 모아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 틀린 이유를 체크해야 돼. 그래서 사실 뭐 약간 딴 얘기일 수 있지만 선생님들이 왜 너네들도 아마 분명히 그러겠지. 모의고사 끝나면 좋다고 해요. 힘들다고. 모의고사 오늘 모의고사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럼 선생님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도 피드백은 하고 가라. 오늘 시험에 대한 피드백은 하고 가라.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틀린 이유를 적는 행위 있죠. 그거는 하루만 지나도 힘들어. 기억이 안 나. 내가 시험 때 막 이렇게 된다고. 뭐야? 나 왜 1번 했지? 무슨 생각을 했지? 병신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고. 그 이유를 몰라.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었을 텐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모의고사 끝난 날도 힘들겠지만 적어도 틀린 이유들 정도는 체크를 해놔야 돼. 내가 시험장에서의 사고방식이 머릿속에 남아있을 때 해야 된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화작을 내가 앞으로 숙제로 내주는 부분을 이렇게 1회차 풀이, 2회차 풀이에서 2회차 풀이까지 완료한 상태로 와야 돼요. 이 OX로 바꿀 때 정확히 체크할 때는 그 근거를 그냥 머릿속으로만 체크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본문에다 밑줄을 쳐보세요. 알겠죠? 문단 단위로 치는 게 아니라 문장 단위로 쳐야 돼. 알겠죠? 예를 들어서 지문이 이렇게 있어. 1문단에 뭐 두 번째 문장이 1번에 2번 선지의 근거야. 이걸 보면 1번에 2번 선지가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를 판단할 수 있어. 그럼 여기 밑줄 치고 1-2 이렇게 하라 이야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체크를 해서 오세요. 그래서 내가 실제로 질문도 이렇게 할 거야. 수업은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오잖아? 그럼 내가 일단 질문부터 받을 거야. 자, 질문해.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질문하라고 할 때는 뭘 질문해도 상관없어요. 뭘 질문해도 상관없어. 뭐 맞았지만 헷갈렸던 선지든 아니면 특정 선지의 근거가 여기가 맞는지 확신이 없든 상관없어. 뭐든지 질문해도 돼. 알겠죠? 근데 자, 이제 질문 없지? 라고 내가 이야기하면 지금까지 질문해야 될 내용들은 다 질문한 거죠? 그럼 그 이후부터 내가 질문하기 시작할 거야. 명단 보고 한 명씩 물어볼 거야. 알겠죠? 자, 누구 2번에 4번 근거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럼 자기가 밑줄 친 걸 읽어야 돼. 그때 찾고 있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오라 이 얘기야. 내가 이 짓을 왜 시키냐면 첫 번째로는 이렇게 해야 내가 독서 시간에도 계속 강조했던 자기 점검을 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막연히 1-2번이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랑 실제 1-2번이 맞는 근거를 지문에서 찾을 수 있는 거랑 달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최대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감으로 푸는 행위를 배제할 수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당연히 시험장에서는 어떻게 이거 다 1-1로 체크하면서 풀어. 시험장에서는 그냥 너네들이 맞다고 생각하면 OX 체크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 근데 공부를 할 때는 그렇게 하지 말자 이거야. 공부를 할 때는 정확하게 판단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내가 이렇게 한 명씩 짚어서 질문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꼼꼼히 하겠죠. 꼼꼼히 해야 다시 이야기하는데 자기 점검을 여러분들이 더 철저하게 해요. 내가 이거를 저 선생님이 근거를 이야기하라고 물어보면 말할 수 있을까? 맞는 것 같긴 한데 선생님이 나한테 물어보면 막상 물어보시면 대답을 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게 된다고. 근데 화작에서 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 이런 이유 때문에 그걸 시키는 게 아니라
그런 생각은 그냥 공부에서 중요해요. 알겠죠? 수학이든 영어든 여러분들 다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야. 선생님들이 이야기해주는 내용을 그저 받아 적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이 설명하는 저 이야기를 지금 이해할 수 있나? 이걸 생각하면서 들어야 돼. 그래야지 모르는 내용을 질문할 수 있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세상에 질문보다 효율적인 공부는 없어요. 너네들이 이 화작 수업을 들을 때도 100 중에 90을 알아도 10을 듣기 위해서 강의는 들어야 돼. 그죠? 근데 질문은 100을 질문하면 100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질문보다 효율적인 공부 방법은 없어. 따라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질문이 너네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질문인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그 연습을 시키려는 의도도 있어요. 아시겠죠? 처음에 좀 귀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화작은 쉽잖아. 쉬우니까 어디 있는지 뻔히 다 알겠는데 약간 밑줄 치는 노동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 근데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런 공부 방법 같은 것들을 너네들한테 익히게 하는 건 단순히 화작만 대비하게끔 하려는 건 아닙니다. 결국 이런 행위들을 여러분들이 독서 공부할 때나 뭐 다른 과목 공부할 때도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시키는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방향 자체는 다 설명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숙제로 어디를 해보냐면 바로 화법, 장문, 화작 한 세트씩을 다 내주진 않을게. 어쨌든 우리가 첫 시간이기도 하고 다음 시간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하는 첫 시간이기도 하고 너네들이랑 속도를 나도 좀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그 화법과 장문 통합 질문이죠. 페이지로 하면 30페이지에 1번부터 4번. 그리고 4페이지에 1번부터 3번 이렇게 1번 문제만 해도 됩니다. 아시겠죠? 걔네를 2번 풀어. 2번 아시겠죠? 고생하셨습니다. 2번. 네.